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왜 거절이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절이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들을 할 때, 또는 이제 뭐 무리한 부탁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서 원치 않을 때 이것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이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거절하지 않고 다 떠안아서 결국엔 나중에 일이 많아지거나 또 얽힌 일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거나 주저앉게 되고 는 일들이 있죠. 또 급기야는 이제 그때 거절했으면 좀 나았을 게, 그거를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아서 결국은 내 실수가 되고 내 잘못이 돼서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왜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거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아마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시면 단권으로 돼 있는 분명한 단행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절이 분명히 이제 어렵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훈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제가 이제 보는 몇 가지 그 뭐 인터넷 잡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잡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업의 CEO들이 여러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거절을 잘 하는 거다. 명확하게, 또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거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 거절의 어떤 묘미를, 또 거절을 좀 잘 밉지 않게 잘 하는 그런 것도 훈련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절에 있어서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류 중에 하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절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오늘 왜 거절이 힘들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절이 힘든지. 거절이 힘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절이라는 것을 이제 할 때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 왜곡된 가치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낮은 자존감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 또는 여러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은 생각들이 이제 왜곡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아니면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실수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그 어떤 가치관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것은 좀 올바른 생각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병적인 생각 같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뭐 병적이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좀 왜곡된 가치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사실 올바른 가치관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끝날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것도 올바른 가치관은 아니죠. 또는 내가 저 사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은 뭐 저 사람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때로는 그거를 막 떠안고 가다가 못해서 힘들게 하는 게 더 예의가 아닌 경우들도 있죠. 또는 내가 그 사람의 그 요구들을 들어주더라도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죠. 근데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들이 쫙 이렇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왜곡된 가치관들이 평소에 어떻게 있냐면, 마치 그 침전물 있죠. 바닷속에 이렇게 강 같은데, 시냇가의 강 같은데, 시냇물에 보면 이제 침전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그 침전물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물이 이제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 좀 물결이 세거나, 아니면 뭐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죠? 그 침전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확 일어나게 되면 이제 깨끗했던 물이 이제 지저분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들이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 왜곡된 가치관들,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 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더 낫다, 더 부족하다, 아니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거절은 예의가 아니다, 뭐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왜곡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쫙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것이 침전물처럼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절해야 되는, 꼭 거절해야 되는 상황만은 아닌데,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도 이제 이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거절을 딱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침전물들이.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그 침전물들이 쫙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거절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이외에 뭐 수십 가지의 생각들이 그 침전물처럼 쫙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이 생각보다 더 이렇게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거절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아니면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초조 불안, 두려움, 막 어쩔 수 없는 마음, 이런 가운데서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나는 뭐 가족, 학교, 또는 뭐 어떤 봉사단체에서 하는, 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이외의 것들은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거절하는 훈련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절을 하면 그 거절할 때의 그 죽을 것 같은 마음과 함께 그 왜곡된 가치관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행동을, 그러니까 액션을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절을 했는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관계가 끊어지지 않네. 그리고 또 거절을 이렇게 정중하게 했더니 오히려 이제 내가 더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또 거절을 딱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거절을 했더니 내가 좀 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좀 더 행복감을 느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선행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감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일, 뭐 아니면 60일, 100일 거절의 훈련들, 요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나서 그 좋은 것들을 느껴서 이제 계속해서 윈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절의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의 있게 해야죠. 예의 있게. 또 예외의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경우들도 있고, 그걸 잘 구분하면서 또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을 언제 이렇게 했냐면, 이제 후원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을 좀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막 생각들이 쫙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면 안 되지. 나는 다 도울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다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할지도 몰라.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이 커뮤니티가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중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도와야 되는데 너무 많게 하거나 아니면 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서 잘 못 돕게 되고 나중에 욕을 먹게 되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막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거절의 훈련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한 거죠. 이런 원칙들 가운데서 뭐 본인이 열망이 없으면 이제 그만한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인터뷰를 하고서 이런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가운데서 시작한다. 열망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중간에 내가 자르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하고서 이렇게 훈련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 준비됐을 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이게 엄격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서 정작 할 때는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돕는 사람들 더 집중해서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되게 그 유익을 맛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외에 다른 왜곡된 생각들이 이제 침전물처럼 있는데, 거절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확 물을 때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마음들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거절 못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느냐면, 훈련할 수 있냐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일이면 30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이 30일이면 한 달이면 한 달, 뭐 세 달이면 세 달,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거절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좀 맵신하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거절에 대한 이제 훈련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런 기간, 뭐 1년 중에 박사학위, 아니면 뭐 내가 뭐 지금 투잡을 뛰고 있는데 그 이 투잡을 하는 동안에서 투잡을, 그러니까 내가 일이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는데, 일이 두 개일 때는 내가 그 세 번째 일은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 일 이상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일 때는 뭐 두 번째 일을 받는다. 아니면 뭐 부탁을 할 때도 내가 어디 관계까지는 내가 돕는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요 시간 요 시간만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원칙들을 정하면 좀 수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청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원칙들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10만 원 이상은 안 빌려주고 10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빌려준다. 뭐 100만 원 이상은 안 빌려주고 100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을 이렇게 정하면 좀 더 이제 수월합니다. 이제 세 번째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을 하고 싶고 요런 원칙 훈련도 하고 원칙도 세웠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 또는 어른 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어서 거절할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 나이에 맞게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거절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적 자체의 뿌리체를 다뤄서 이제 위로까지 올라가는 방식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성인 나이를 어떻게 돕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12 스텝 12단계와 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과 또 후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돕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거절에 있어서 정말 힘든데 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연락을 나눠주시고 어린 아니고 어른 아이라는 거, 성인 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회복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